누군가 이 세상 불확실한 파도 속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생활력 강한 연인의 원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ESTJ를 지목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들은 마치 걸어다니는 나침반처럼 등장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마치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처럼 연인과의 미래를 가장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해냅니다. 다음 달에는 전세 대출을 이렇게 갈아타자. 휴가 동선은 내가 엑셀로 짜놨어. 넌 몸만 와. 남들은 불안해하며 허둥댈 때 명쾌한 해답과 압도적인 실행력으로 리드하는 그들 곁에 머무는 것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서 튼튼한 성벽 안에 보호받는 듯한 든든한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이 능력에 반해 사랑에 빠집니다.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그 모습이 세상 무엇보다 섹시하고 듬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가장 숨막히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식어서 헤어지는 보통의 이별과는 결이 다릅니다. ESTJ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치를 떨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것 같았다. 연인이 아니라 성과를 못 낸 부하 직원이 되어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어제까지 내 인생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살뜰히 챙겨주던 그들이 오늘 아침 마치 무능한 부하 직원을 대하듯 차갑게 질책하며 돌아서는 현상. 그들의 눈빛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평가와 실망만이 남아있는 그 서늘한 순간. 도대체 그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떠납니다. 상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선의가 역설적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짓밟아버리는 비극. 이것이 바로 ESTJ만이 가진 모순적인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인간으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리드이자 헌신으로 보였던 그들의 행동이 사실은 관계를 질식시키는 통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사랑이 늘 처음엔 든든했다가 갈수록 내가 부족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지다 비참하게 끝났다면 그 답은 당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그 차가운 효율성의 잣대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든든한 연인이 가장 가혹한 감독관이 되는 그 심리적 과정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쳐 봅니다. 1. 갈등 해결 논리를 가장한 감정의 묵살. 내가 우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울면 해결이 돼? ESTJ에게 연인 간의 갈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조율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돌아가야 할 시스템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이자 최단 시간 내에 디버깅하여 정상화시켜야 할 시급한 업무일 뿐입니다. ESTJ의 뇌 구조는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명확해야 하고 그 과정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이름의 비논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데이터로 환산되지 않는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그들의 정교한 톱니바퀴는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불쾌한 마찰음을 견딜 수 없는 비효율로 규정하고 본능적으로 제거 모드에 돌입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연인의 눈물은 나를 안아달라는 신호이자 사랑을 확인하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ESTJ에게 눈물은 생산성 없는 시간 낭비이자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징징댈 시간이 있어? 빨리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내일 또 안 싸울 거 아냐? 그들에게 논리가 결여된 감정적 호소는 이성적 판단 체계를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와 같기에 그들은 바이러스 백신을 돌리듯 차갑게 표정을 굳힙니다. 그렇기에 갈등 상황이 오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공감과 위로를 건네기보다 팩트라는 이름의 차가운 수술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취조를 시작합니다. 정확히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날짜랑 시간을 말해봐. 그건 내 기분 탓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A야, B야? 선택해. 상대방은 이를 두고 로봇 같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비난하며 오열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관계를 지키려는 가장 처절하고도 서툰 노력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감정 따위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빨리 원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도출해야 우리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날선 비판은 상대를 공격하려는 악의가 아니라 제발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조급한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해결 중심적 사고가 연인 관계에는 심장에 꽂히는 치명적인 흉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갈등은 기계 고장과 달라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싸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한 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상대가 더 서럽게 우는 이유는 그들이 원한 건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ESTJ가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 드는 동안 상대방은 사랑하는 연인 앞이 아니라 엄숙한 법정에 선 피고인이 된 듯한 끔찍한 위축감을 느낍니다. 내가 말실수 하나라도 하면 또 꼬투리 잡히겠지? 공포에 질린 상대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봉합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 상대방의 마음은 난도질당해 너덜너덜해졌으며 결국 너와 대화하면 숨이 막혀라는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관계의 사망을 선고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했지만 사랑은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결말. 효율을 사랑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삭막하고 어리석은 비극인 셈입니다. 1. 팩트 폭력 틀린 말은 아니잖아. ESTJ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때 가장 빈번하고 잔인하게 구사하는 무기는 단연코 내가 지금 틀린 말했어? 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들에게 있어 자신의 논리적 결백을 증명하는 무적의 방패이자 감정을 호소하려는 상대의 입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강력한 입마개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 한마디로 상황을 선과 악의 대결로 프레임화시켜버립니다. 단언컨대 그 순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팩트일지는 몰라도 결코 진실은 아닙니다. 관계에서의 진실은 데이터의 정확도가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태도와 그로 인해 상대의 마음이 얼마나 다쳤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환자는 쇼크사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ESTJ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사실에만 집착할 뿐 환자가 쇼크를 받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픈가가 아니라 내가 맞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비극은 ESTJ가 이러한 잔인한 행동을 상대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자 성장을 위한 쓴 약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오냐오냐 받아주는 건 너를 망치는 길이야.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그들은 자신의 독서를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상대가 울음을 터뜨려도 이걸 견뎌야 내가 강해진다며 자신의 냉혹함을 교육적 소신으로 둔갑시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정서적 폭력이자 도덕적 우월감의 확인일 뿐입니다.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오만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ESTJ에 맞는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해 결국 입을 다물게 됩니다. 논리에서 져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무력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ESTJ는 침묵한 상대를 보며 거봐. 내 말이 맞으니까 할 말 없지? 드디어 내 말이 통했네라고 착각하며 승리의 도파민을 느낍니다. 이 끔찍한 착각 속에서 ESTJ는 점점 더 강한 팩트로 상대를 난도질하고 상대는 점점 더 깊은 침묵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악순환의 굴레. 이것이 팩트 폭력이 남기는 폐허의 실체입니다. 이 통제적 해결 내 방식대로 해. ESTJ는 갈등 상황에서 타협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조율이 아닌 비겁한 절충 혹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하향 평준화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이미 검증된 확고한 정답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가장 효율적인 길이기에 연인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낭비이자 오답으로 간주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순간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여 반영하겠다는 민주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실상은 당신의 생각이 내 정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상 검증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채점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당신의 의견이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은 가차없이 기각 버튼을 누릅니다. 결국 긴 대화 끝에 내려지는 결론은 언제나 ESTJ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답으로 귀결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욕구라 부르며 이는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집요하게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들의 압도적인 행동력입니다. ESTJ는 답답한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망설이는 그 10분의 시간조차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의의 과정을 생략하고 상황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언어로는 우리같이 해결하자고 말하지만 행동은 이미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정하길래 내가 다 알아보고 예약했어. 거기가 평점 제일 좋아. 딴 말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데이트 코스부터 이사, 결혼 준비 등 인생의 중대사까지 상대가 고민하고 선택할 틈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통보합니다. 이 완벽하고 빈틈없는 리드 앞에서 상대방은 편안하다고 느끼기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운전대를 빼앗기고 조수석에 감금된 듯한 주체성의 거세를 느낍니다. 내가 다 해줬잖아. 뭐가 불만이야? ESTJ는 자신이 상대를 완벽하게 케어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상대를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의 바보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사육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이별을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취조의 함정 왜 그랬어? 근거를 말해봐. ESTJ가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입 다물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폭력적인 전술은 바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이들에게 왜? 라는 질문은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서 던지는 호기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주장의 틈을 찾아내고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무력화시키기 위한 검증이자 수사기법입니다. 그들의 연애관 깊은 곳에는 모든 결과에는 타당한 원인과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이 맹신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출렁이는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명확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계약과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에 영수증 없는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 회계사처럼 그들은 근거 없는 감정을 결코 승인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냥 서운해, 마음이 아파라고 토로하면 ESTJ는 공감 대신 차가운 얼굴로 인과관계를 따져 묻습니다. 내가 서운한 건 알겠는데 내가 정확히 언제 어떤 단어를 써서 널 서운하게 했는지 팩트만 말해봐. 그게 왜 서운할 일이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 내 해석이 과한 거 아니야? 문제는 ESTJ가 감정이 북받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진술의 기준이 법정 증언이나 국정감사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다 보면 기억이 왜곡될 수도 말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STJ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억 오류로 시간이나 단어를 조금만 틀려도 그들은 거 봐. 말 앞뒤가 안 맞잖아. 내 기억이 틀린 거야라며 감정 전체를 거짓으로 매도해버립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 논리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상대를 보며 그들은 걱정하는 대신 한심하다는 듯 비난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화만 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피의자를 앉혀놓고 자백을 강요하는 압박 신문입니다.
상대가 이 숨막히는 취조 끝에 지쳐서 알았어. 내가 예민했어라고 말문이 막히는 순간 ESTJ는 자신이 논리로 상대를 납득시켰다는 승리감을 느끼며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화의 승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내 마음을 설명하느니 차라리 입을 닫겠다는 절망적인 좌절감을 심어준 소통의 참패일 뿐입니다. 당신이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믿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연인이 아닌 피하고 싶은 검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성과주의 환멸무능함의 죄악.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게으름과 무계획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ESTJ에게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낭만을 속삭이는 감정 노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 달려가는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에게 연인은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함께 헤쳐나갈 유능한 1등 항해사이자 동업자여야 합니다. 짐이 되는 승객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등에 업혀갈 사람이 아니라 등을 맞대고 싸울 전우를 원합니다. ESTJ는 연인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 로드맵에 부합하는 적임자로 채용하고 헤드헌팅합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이지만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이면에는 미래 가치 평가서가 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실함은 나의 자산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의 경제관념은 우리 미래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인가? 당신의 현재 모습보다 당신이 가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페로몬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가혹하듯 ESTJ의 이러한 철저한 능력주의는 관계를 안식처가 아닌 살벌한 상시평가의 장으로 만듭니다. 100번 다정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무책임함이나 나태함은 ESTJ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트너로서의 자격 미달이자 직무유기로 간주됩니다. ESTJ의 이별은 바로 이 존경심이 사라지는 찰나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내일부터 할게라며 약속을 어기고 늦잠을 자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현실 도피성 핑계를 대는 순간 그들의 뇌리에서는 시끄러운 붉은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구나. 이 나태함이 결국 내 인생까지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겠구나. 어제까지 당신의 서툰 모습을 귀엽다며 챙겨주던 그들이었지만 오늘 당신의 구제불능의 무능함을 목격하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돌변합니다. 설렘은 존경에서 나오고 경멸은 무능에서 나옵니다. 존경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ESTJ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함께 미래를 꿈꿀 파트너가 아니라 하루빨리 처분해야 할 인생의 짐이자 부실채권이 되어버립니다. 일 핑계대는 입 신뢰가 붕괴되는 찰나 ESTJ가 연인에게서 느끼는 정떨어짐의 핵심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그들이지만 인간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실패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합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개선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어서 그래. 상황이 안 따라줬어라며 감정에 호소하거나 외부 상황 탓을 하는 비겁한 변명을 듣는 순간 파국은 시작됩니다. ESTJ에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무능력의 자백으로 들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인생의 지분을 나눠줄 ESTJ는 없습니다. ESTJ의 사랑은 1등급 금융권의 탄탄한 신용 등급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은 서로가 뱉은 말약 속을 지켜나가는 신뢰 자본 위에 쌓입니다. 이번 자격증 시험 꼭 붙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해놓고 전날 밤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노는 모습. 미래를 위해 종잣돈 모을 거야 라고 선언해놓고 기분이 우울하다며 명품이나 배달 음식으로 탕진하는 충동구매. 살 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야식을 시키는 의지방약의 전형적인 패턴.
이 순간 당신이 내뱉은 말은 ESTJ의 마음속에서 부도난 수표가 됩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언행불일치를 목격하는 순간 ESTJ는 상대의 다짐이 허언임을 직감하고 마음에 금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더 나쁩니다. 자신의 인생과 연인을 동시에 속이는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24시간 성실하게 돌아가야 할 정밀 공장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부품이 끼어들어 전체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은 혐오감과 분노. ESTJ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며 당신을 고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게으름과 무책임이라는 바이러스가 자신의 삶으로 전이되기 전에 본능적으로 손절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을 보호하려 들 것입니다. 신용 불량자와의 거래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이 전문성 결여에 대한 경멸 배울 점이 없어. 이 단계가 관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별의 원인이 단순한 말다툼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상대의 근원적 역량 부족에 대한 깊은 경멸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ESTJ는 본능적으로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프라이드를 가진 프로페셔널에게 강렬한 성적, 지적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섹시함이란 근육이나 외모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예리한 지성과 자신의 일을 장악하는 유능함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나이만 먹고 이룬 것이 없거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상사욕이나 회사, 불평만 매일같이 늘어놓는 연인을 볼 때 ESTJ의 몸은 생리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징징댈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순간 상대방의 목소리는 소음이 되고 존재 자체가 시야를 어지럽히는 오염 물질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착한 무능함은 ESTJ에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악한 유능함은 통제하거나 이용할 수라도 있지만 착한 무능함은 사고를 치고도 의도는 좋았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그 뒤처리를 ESTJ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낡은 컴퓨터를 억지로 써야 하는 답답함.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부팅조차 느린 그 컴퓨터를 보며 ESTJ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지만 유능한 파트너는 아니야. 이 단계에 진입하면 ESTJ의 눈빛은 잔인할 정도로 건조해집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심한 조카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만이 남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스킨십의 소멸입니다. ESTJ에게 설렘은 존경에서 나옵니다. 존경할 수 없는 대상, 나보다 하수라고 느껴지는 대상과는 손끝 하나 닿고 싶지 않아집니다. 본능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더 노력할게, 기다려줘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ESTJ는 이미 냉정한 견적을 끝냈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해결될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다. 타고난 하드웨어의 문제다. 갱생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 ESTJ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레벨에 맞는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존경할 수 있는 강자들만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3계약 파기 통보 넌 내 미래에 없어. 이별의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대방은 그제야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게. 맹세해. 만약 당신의 연인이 정을 중시하는 유형이었다면 이 눈물 섞인 호소는 마음을 돌리는 열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와 데이터를 신봉하는 ESTJ에게 당신의 이 호소는 이미 부도 처리가 확정된 수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은 관계를 다시 해볼지 말지 의논하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미 모든 감사가 끝나고 최종 결제가 완료된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이미 도장이 찍힌 서류 앞에서 변명은 소음일 뿐입니다. ESTJ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특정한 말실수나 행동 하나가 아닙니다. 그 행동들이 모여서 증명해낸 당신이라는 사람의 성장 불가능성입니다. ESTJ는
지난 연애 기간 동안 당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 결과 당신의 게으름과 무책임은 일시적인 슬럼프가 아니라 당신의 뼈와 살에 새겨진 본질적인 기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잔인한 격언은 ESTJ의 인생을 지탱하는 제1원칙이자 철칙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품질 검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불량품 관계를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 믿고 끌고 가는 것. 그것은 그들의 경영 철학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이자 어리석은 도박입니다. 그래서 ESTJ의 이별은 그토록 차갑고 단호하며 번복이 없습니다. 상대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해도 ESTJ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에서 역시 감정적이고 대책 없다며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정이 없는 냉혈한이라서가 아닙니다. 머릿속 계산기에서 손익계산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미래는 적자다. 이 계산이 끝난 이상 그 어떤 눈물도 이미 닫힌 셔터를 다시 올릴 수는 없습니다. 3. 마일리지 차감식 이별 기회는 유한하다.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아니야. 너는 기회를 수없이 놓쳤고 내 인내심은 오늘부로 바닥났다. ESTJ의 인내심은 마치 대기업의 정밀한 인사 시스템처럼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연인이 저지르는 실수나 부족함 앞에서 감정적으로 길길이 날뛰거나 폭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음엔 잘하겠지. 한 번 더 믿어볼게라며 명확한 피드백을 주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기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ESTJ의 태도를 보며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갔다고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잔소리는 좀 하지만 그래도 결국 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구나. 그들은 ESTJ가 더 이상 같은 문제로 화를 내지 않자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며 안일한 태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평화롭다고 느끼며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ESTJ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엑셀 파일이 켜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의 인사 고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ESTJ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침묵은 CCTV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수를 잊은 것이 아니라 개선 요망사항으로 붉은 글씨로 기록해두고 당신이 그것을 이행하는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긴 횟수, 경제적으로 무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횟수, 같은 문제로 다툰 빈도.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감점 요인이 되어 벌점으로 환산되어 차곡차곡 누적됩니다. 이 시스템이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데드라인의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도 변하는 게 없다면 그땐 끝이다. 상대방은 꿈에도 모릅니다. 자신이 웃고 떠드는 이 데이트가 사실은 ESTJ가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면접이라는 사실을. 마일리지 잔고가 0이 되는 그날, ESTJ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이별을 집행할 것입니다. 마치 계약 만료를 통보하듯 말입니다. 1. 옐로 카드는 없다. 삼진아웃의 공포. ESTJ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정한 룰과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려 사람을 내치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별조차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누구에게 설명해도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제는 그 경고의 전달 방식에 치명적인 온도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ESTJ의 경고는 눈물 섞인 호소나 격렬한 고함이 아닙니다. 마치 사무실 벽에 붙은 공지사항을 읽어주듯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정보 전달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차 경고 스트라이크 1 다음부터는 시간 약속 좀 지켜줬으면 해. 10분 이상 늦으면 미리 말해.
2차 경고 스트라이크 2 저번에도 말했잖아. 왜 자꾸 반복해? 이건 신뢰 문제야. 상대방은 이 건조한 톤을 보고 상황을 오판합니다. 아, 그냥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네. 또 저런 걸로 트집 잡네. 깐깐하기는.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상대는 ESTJ가 소리 지르지 않았기에 화가 나지 않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ESTJ에게 3차 경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 번째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룰을 고의로 위반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 실수가 발생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심판처럼 조용히 단호하게 손을 들어 올립니다. 아웃.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줘. 하지만 ESTJ에게 삼진 아웃은 타협 불가능한 룰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은 원칙의 훼손이자 나쁜 선례를 남겨 더 큰 손해를 부르는 비합리적인 경영입니다. 룰을 어긴 건 너야. 사랑은 감정이지만 관계 유지는 신뢰와 원칙이라는 ESTJ의 철칙이 발동되는 순간 경기장의 불은 꺼지고 당신은 영구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외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임계점 돌파 축적된 실망의 폭발. 물컵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물은 컵의 가장자리까지 차올라 위태롭게 찰랑거리면서도 표면장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슬아슬하게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 직전 ESTJ가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휘하고 있는 초인적인 인내심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표면장력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단 한 방울의 물방울만으로도 컵 안의 모든 물은 와르르 넘쳐 흐릅니다. ESTJ의 이별은 바로 이 순간 예고 없이 폭발합니다. 이별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은 제3자가 보기엔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고작 5분 늦은 것, 식사 중에 무심코 내뱉은 비속어 하나, 혹은 약속했던 영수증 정리를 깜빡한 일. 상대방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항변합니다.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고작 5분 늦은 것 가지고 헤어지자고?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상대방의 눈에는 이별의 원인이 그날의 5분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STJ에게 그 사건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라 찰랑거리고 있던 실망의 컵에 떨어진 마지막 확인 사사용 물방울일 뿐입니다. 그 5분의 지각은 단순한 시간의 지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주었던 수백 번의 무책임함과 수십 번의 경고, 무시, 개선되지 않는 태도를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데이터의 완성입니다. ESTJ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 통계가 맞았어. 물이 컵 안에 담겨 있을 때는 ESTJ가 어떻게든 쏟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균형을 잡았지만 이미 물이 컵 밖으로 쏟아져 버린 후에는 그럴 의지도 이유도 사라집니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 물을 내려다보는 ESTJ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는 분노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인내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는 비효율적인 짓을 ESTJ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젖은 바닥을 뒤로 한 채 마른 땅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3. 최종 통보 번복은 없다. 임계점을 넘어버린 ESTJ의 태도는 공포스러울 만큼 사무적으로 돌변합니다. 어제까지 당신의 옷차림을 지적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잔소리를 쏟아내던 그 열정적인 A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치 정리해고 대상자를 앞에 둔 인사팀 직원이나 계약 파기를 통보하러 온 법률 대리인처럼 냉정한 타인만이 앉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ESTJ는 인간적인 감정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오직 문제를 처리하는 이성과 업무 처리 기능만을 풀가동시킵니다. 많은 연인들이 ESTJ가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을 때 그것을 관계의 위기나 투정 섞인 협상 카드로 착각하고 설득하려 듭니다. 내가 다 고칠게. 진짜 몰라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하지만 ESTJ에게
그 말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협상의 제안이 아니라 이미 효력이 상실된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이별 통보는 우리 헤어질까? 라는 의문문이 아니라 우리는 헤어진다는 최종 결정 사항의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안일하게 하루를 보내던 그 수많은 밤 동안 ESTJ는 이미 혼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했을 때의 기회비용과 스트레스 산출, 이별 후 겪게 될 일시적 고통과 장기적 안정성 비교, 그 치열한 손익 계산 끝에 당신 없는 미래가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라는 데이터 값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 결론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미 이성적 판단이라는 최고 결제 라인을 통과하여 확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ESTJ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논리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자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가장 멍청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호소하며 울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달릴수록 ESTJ는 당신을 끝까지 구질구질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기억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재확인할 뿐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 문은 밖에서 열쇠로도 열 수 없는 용접된 철문처럼 굳게 닫힙니다. 결제는 끝났다. 파일은 폐기한다. 이것이 ESTJ가 관계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4. 투자 대비 수익 분석 사랑도 가성비다. 너랑 연애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 ESTJ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가성비에 본능적으로 민감한 유형입니다. 그들의 인생 모토는 최소 투입, 최대 효과이며 이 냉혹한 경제 원칙은 가장 감성적이어야 할 연애 시장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이 따지는 비용은 단순히 데이트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 소모되는 감정, 에너지, 당신을 만나느라 놓치고 있는 다른 성공의 기회들인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자산입니다. ESTJ는 연애 초기 이 관계가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 판단되면 누구보다 아낌없이 자본을 투자합니다. 최고의 데이트 코스, 든든한 선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간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인 파트너를 얻기 위한 과감한 초기 투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소모적이라고 느껴지면 ESTJ는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연애의 대차대 조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냉정한 계산기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순간 관계는 가차없이 종료됩니다. 다른 유형들에게 사랑은 낭만이이자 추억이지만 ESTJ에게 사랑은 관리해야 할 인생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퇴근 후 만났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발전적인 대화가 오가는 관계는 우량주입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감정을 소모하며 미래 없는 쾌락에만 시간을 허비하는 관계는 명백한 부채이자 악성 채무입니다. 어느 순간 투입되는 비용이 회수되는 수익 행복, 안정을 초과하여 구조적인 감정적 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임계점이 옵니다. 너를 만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방해만 돼? 이 잔인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 관계의 손익분기점이 무너지는 순간 ESTJ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이라는 매몰 비용에 연연해하며 질질 끄는 것을 가장 멍청한 짓이라 여깁니다. 대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과감하게 손절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이별은 슬픈 작별 인사가 아니라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건전한 재정 상태로 돌아가는 합리적인 구조 조정일 뿐입니다. 일감정 노동에 거부징징거리는 건 딱 질색이야. 많은 이들에게 연애는 지친 하루 끝에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받고 의지하는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ESTJ에게 연인의 습관적이고 과도한 감정, 의존은 퇴근 후 다시 출근해야 하는 제2의 업무이자 고강도의 감정 노동으로 느껴집니다. ESTJ는 사회생활을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서적 평온과 재충전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연인이 별것도 아닌 일로 투정을 부리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자신을 달래주기를 바라는 상황. 이때 ESTJ가 느끼는 피로감은 회사에서의 묵음 야근보다 더 끔찍하고 질식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상호 보완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 케어해야 하는 성인 육아가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급격히 식어갑니다. 그들은 동등한 연인을 원하지 징징대는 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ESTJ에게 해결책 없는 하소연은 고문을 넘어선 혐오의 대상입니다. 나 회사 가기 싫어. 김대리가 나 무시하는 것 같아. 한두 번은 들어주고 그럼 이렇게 해봐라고 조언해줍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레퍼토리로 네거티브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정작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ESTJ는 폭발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은 ESTJ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긍정적인 생산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들은 패배주의에 전염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뭔데? 이직을 하든가 아니면 무시하고 일이나 똑바로 하든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너는 위로는 안 해주고 왜 따지기만 해? 라며 대책 없이 징징거리기만 한다면 ESTJ는 마지막 남은 적마저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내 감정 쓰레기통도 하수구도 아니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남에게 배설하려 드는 태도. ESTJ는 이를 나약함을 넘어선 민폐로 규정하고 자신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 일에 승리 연애할 시간에 일을 하겠다. 어느 순간 무의미한 감정 싸움에 지쳐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ESTJ의 뇌리에 아주 냉혹하고도 현실적인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칩니다. 지금 너랑 만나서 이 시간째 같은 주제로 도돌이표 말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야근해서 특근 수당을 챙기거나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낫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가 주는 기쁨보다 업무적 성취나 자기 개발이 주는 효용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랑이 주는 불확실한 행복보다 일이 주는 확실한 성취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 가치 판단의 저울이 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워커홀릭의 완벽한 승리라 부릅니다. 상대방은 서운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연애사상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던집니다.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하지만 ESTJ에게 이것은 질문이 가치조차 없는 우문 중의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내가 땀 흘린 만큼 정확한 액수의 연봉과 승진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정직하게 돌려주지만 당신은 내가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을 배신하고 불확실한 스트레스와 피로만을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ESTJ에게 있어 나를 배신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변덕스러운 당신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비생산적인 관계라는 밑빠진 독에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쏟느니 차라리 내 명함에 무게를 더하고 커리어를 쌓는데 집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사랑이 식었다, 핑계다라고 비난하지만 ESTJ에게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곳에 내 자원을 투자하겠다. 철저히 그들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에서 도출된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삶 설명의 폭이 가장 효율적인 이별, 통보, 관계의 개선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난 뒤 결국 실패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에너지가 바닥 0%를 찍은 ESTJ에게 가장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행위는 바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질척거리는 감정 소모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결론난 사안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대를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가게에 출근해서 불필요한 야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생산성도 보상도 없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억울함과 충격에 휩싸여 묻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다 고칠게, 말이라도 해줘. 하지만 ESTJ에게 상대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는 것조차 막대한 낭비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말했을 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이유를 묻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수십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변하지 않았던 상대에게 다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미 낙제한 학생에게 보충 수업을 해주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에너지가 덜 들고 가장 확실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우리는 안 맞아. 헤어져. 더 할 말 없어.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예의 없는 행동으로 기억되겠지만 ESTJ에게는 이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깔끔하고 자비로운 정리입니다. 어설픈 위로로 여지를 주거나 질질 끌며 희망 고문을 하느니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단칼에 잘라내는 것이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1분이라도 아끼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살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온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상대방은 이유도 모른 채 버려졌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ESTJ는 할 일을 다 했다며 쿨하게 뒤를 돕니다. 그들에게 이별은 눈물 젖은 드라마가 아니라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자 완료된 업무였을 뿐입니다. 폴더는 삭제되었고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개조 본능의 폭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원석이야. 내가 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줄게. ESTJ는 타고난 교육자이자 엄격한 감독관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고 내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를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아닌 당신이 도달해야 할 최적화된 미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 선한 의도는 지독한 가스라이팅이자 숨막히는 통제로 다가옵니다. ESTJ는 연인의 옷차림, 말투, 젓가락질 같은 사소한 식습관, 심지어 기상시간과 같은 생활 패턴까지 자신의 기준에 맞춰 최적화하려 듭니다.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좀 더 단정하게 입어야 사람들이 널 무시 안 하지. 말끝 흐리지 마. 자신감 없어 보여. 주말에 늦잠 자는 건 인생 낭비야. 생산적인 걸 해.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자존감을 갉아먹는 숨막히는 잔소리이자 지적질입니다. 하지만 ESTJ에게 이 말들은 최고의 애정 표현입니다. 그들은 남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남이 넉마를 입든 늦잠을 자든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 기준에 부합하는 품격을 갖춰야 하니까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고치려 드는 것입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가 제품의 퀄리티를 엄격하게 관리하듯 말입니다. 문제는 ESTJ가 피그말리온 효과에 지나치게 심취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지도 편달로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조각가가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깎여나가는 고통을 참다 못해 결국 비명을 지릅니다. 나는 내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과제가 아니야. 나를 좀 내버려둬. 상대가 이렇게 반발하며 떠나갈 때 ESTJ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좌절은 사랑을 잃은 슬픔이라기보다 공들여 키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낭패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끝내 모릅니다. 상대가 원한 건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한 돌멩이인 채로 따뜻하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었음을. 일선한 의도의 지적? 아니, 그것은 오만한 통제. ESTJ는 연인의 삶에서 비효율과 결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묵과하지 못하는 병적인 해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인의 부족함을 그냥 덮어두는 것을 방관이라 여기며 이내 팔을 걷어붙이고 인생 컨설턴트를 자처하며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미래 계획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돈 관리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가계부 어플 깔아. 그 친구는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정리하는 게 좋아. ESTJ의 입장에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지만 듣는 상대방에게 이 말들은 연인의 성장을 바라는 따뜻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미성숙한 존재이니 유능한 나의 통제와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비난이자 상대의 주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오만한 명령으로 들립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이 무수한 지적들은 사실
내 방식만이 정답이다라는 독선이 깔린 정서적 폭력입니다. ESTJ가 가장 치명적으로 간과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입니다. 연인은 나를 가르치고 채점하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내 편이 필요해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ESTJ는 상대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보다 거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걷는 폼부터 고쳐라며 분석하려 듭니다. 자신이 한심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대상 앞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싹틀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와 위축감만이 자라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동등한 연인이 아니라 상사의 지시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는 부하 직원과 가혹한 상사의 수직적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연애, 그것은 이미 지옥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뿐 내 방식이 정답이야. ESTJ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 아주 확고하고 타협 불가능한 스탠다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저 고집이 아닙니다. 그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며 직접 경험하고 성과를 내며 검증해낸 승리의 데이터이자 성공 방정식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이 최선이자 유일한 진리라고 맹신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연인이 자신과 다른 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취향의 차이나 다양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 방식을 벗어난 모든 것은 비효율적이고 리스크가 크며 수정되어야 할 오답이자 틀린 것일 뿐입니다. 설거지를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해? 내 말대로 하면 물도 아끼고 시간도 단축되잖아. 여행 루트를 왜 이렇게 짰어? 이 동선은 낭비야. 내가 다시 짤게. ESTJ는 상대가 더 편하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고유한 취향과 삶의 방식을 묵살하고 짓밟는 정서적 폭력이 됩니다. 그들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합니다. 아니,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비효율을 용인하는 것이라 여겨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들에게 효율적이지 않은 연인의 모든 습관은 교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사소한 습관부터 가치관까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편안해하는 속도가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틀렸다. 고쳐라. 왜 그러냐는 수정 요구를 받을 때 상대는 ESTJ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질식할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나를 재단하고 난도질하는 사람. 연인은 당신의 효율적인 로봇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라 외치며 상대의 세계를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지워버리는 사람. 그런 오만한 독재자 곁에서 사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답이 상대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오답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산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연인, 현재의 나를 부정하다. ESTJ와 연인이 가장 격렬하고도 슬프게 충돌하는 지점은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제의 차이입니다. ESTJ는 철저하게 미래를 사는 유형입니다. 그들에게 오늘이란 즐겨야 할 선물이 아니라 완벽한 미래의 성공을 위해 갈아 넣어야 할 투자 시간이자 준비 기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시계는 항상 5년 뒤, 10년 뒤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려 하거나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할 때 ESTJ는 가차없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놀 때가 아니야. 남들은 벌써 앞서가는데 미래 준비 안 해? 그거 사 먹을 돈 아껴서 저축했으면 벌써 얼마가 모였겠어. 그들은 현재의 안락함을 도태로, 휴식을 나태로 규정합니다. 연인이 느끼는 오늘의 행복은 ESTJ 앞에서 순식간에 내일의 불행을 부르는 죄악으로 전락합니다. 함께 웃고 즐겨야 할 데이트 시간조차 미래 대책회의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ESTJ가 연인의 현재 모습을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상은 지금 눈앞에 있는 조금 부족하고 서툴고 평범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혹독한 트레이닝과 조언을 듣고 환골탈태하여
성공한 미래의 완성형 연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당신은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패치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베타 버전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어느 순간 뼈저린 진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청사진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을 사랑하는구나. 지금의 나는 그 가상의 인물이 되기 위한 재료일 뿐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너는 더 나아져야 해라는 압박을 매일같이 받는 관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개조입니다. 자신의 현존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정당한다는 비참함. 이 느낌은 관계를 유지할 모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며 결국 연인은 숨 쉴 수 있는 지금을 찾아 당신의 미래 계획표 밖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6. 소통의 독재 결론부터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요점만 말해. 내 시간 뺏지 말고. ISFP가 갈등 앞에서 침묵이라는 방패로 소통을 막아버렸다면 ESTJ는 효율이라는 예리한 칼로 소통을 난도질해버립니다. ESTJ에게 대화란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정보 교환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서론 마이너스 본론 마이너스 결론의 기승전결이 뚜렷해야 하고 투입된 시간 대비 확실한 솔루션이 도출되어야 하는 생산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인 간의 대화, 특히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위로하는 대화는 태생적으로 비선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엑셀표처럼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ESTJ가 이 두서 없음을 생리적으로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목적 없는 대화는 잡음이자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죄악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감정을 꺼내놓으려 입을 떼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리며 결론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핵심만 말해.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주제에서 벗어났잖아. 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한마디는 용기 내어 마음을 열려던 상대방의 입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따뜻한 공감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대화가 순식간에 까다로운 상사 앞에서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공포스러운 회의 시간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상대방은 ESTJ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주눅이 들고 자신의 감정이 쓸모없는 정보 취급을 받았다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결론이 없는데 혼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대화는 사라지고 검제받기 위한 딱딱한 보고만 남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은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ESTJ는 자신이 빙빙 돌리지 않고 명쾌하고 시원하게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통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허리로 자르고 자신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소통의 독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언어의 효율성 공감을 생략한 보고 체계. ESTJ에게 있어 대화 중 가장 무의미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스몰 토크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감정적 빌드업입니다. 그들은 용건만 간단히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미덕을 넘어선 언어의 예절로 여깁니다. 마치 스팸 메일을 걸러내듯 그들은 대화 속에서 영양가 없는 감탄사나 서론을 가차없이 삭제하려 듭니다. 이러한 성향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비극적인 엇갈림을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비오는 창밖을 보며 센치해져서 오늘 날씨가 참 우울하네.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운을 띄우면 ESTJ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비 오니까 나갈 때 우산 챙겨. 습도 높으니까 제습기 켜고 라고 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한 것은 기상정보나 가전제품 사용 팁이 아니라 그러게 비 오니까 나도 내 생각이 나네라는 정서적 공명이었습니다. ESTJ는 공감을 비효율적인 리액션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나누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ESTJ를 피가 흐르는 연인이 아니라 입력값을 넣으면 정확한 결과값만을 내뱉는 고성능 AI 비서처럼 느끼게 됩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비타민 먹으라고 답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면 주말에 보자나라고 팩트를 짚어주는 사람. 상대방은 점차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투정 부리고 위로받고 싶은데,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대화를 논리 정연하게 구조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면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브리핑해야 하나? 가장 편안해야 할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완벽한 업무적인 태도를 강요받는 피로감. 자신의 감정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취급을 받는다는 비참함. 이것이 상대방이 ESTJ의 완벽한 케어 속에서도 정서적 영양실조를 느끼며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감정의 검열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ESTJ의 머릿속에는 고성능 스팸 메일 필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 중 감정적인 토로, 막연한 하소연, 근거 없는 불안이 감지되는 순간 그것을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고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해결책 없이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는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하수구에 버리는 직무유기이자 낭비입니다. 상대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위로를 바랄 때 ESTJ는 차가운 훈계로 응수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해? 그런 생각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생산적이지 않아? 이 말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너의 감정은 가치가 없다. 내가 느끼는 불안은 쓰레기다라고 선언하는 인격 모독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연인 앞에서만큼은 갑옷을 벗고 가장 약하고 찌질한 모습조차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STJ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늘 강하고 논리적이고 씩씩한 전사의 모습만 보여야 합니다. 약한 소리를 하는 순간 나약하다, 한심하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검열입니다. 상대방은 ESTJ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스스로 검열하고 숨깁니다. 그 안에서 상대방은 든든한 보호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둘 곳 없는 정서적 고아나 다름없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보일 수 없는 관계. 너 앞에서는 숨도 편하게 못 쉬겠어. 내가 AI가 된 기분이야. 이것이 질식하기 직전의 연인이 ESTJ에게 남기는 마지막 고백이자 ESTJ가 자초한 이별의 진짜 이유입니다. 삼듣지 않는 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ESTJ는 스스로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합리적인 경청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경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강화할 틈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의 고성능 두뇌는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은 저게 틀렸고 이 말은 이게 비논리적이야라며 실시간으로 오류를 검출하고 반박 논리를 구성하느라 바쁘게 돌아갑니다. 긴 대화 끝에 그들이 내뱉는 말은 항상 이 패턴입니다. 그래, 내 말은 다 들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뒤에 이어지는 결론은 놀랍게도 대화를 시작하기 전 ESTJ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쏟아낸 일시간의 열변은 ESTJ의 결론을 수정하는데 단 1%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의견은 참고 사항이거나 기각해야 할 오답일 뿐 결코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설교이자 지시입니다. ESTJ와의 대화는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테니스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온 힘을 다해 공을 쳐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공은 그대로 나에게 튕겨져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깊은 학습된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 맘대로 할 거잖아. 상대의 입에서 이 서글픈 체념이 나오는 순간 ESTJ는 이제야 내 뜻을 따르네라며 만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체념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의 생명력은 끊어지고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긴 글의 끝자락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오느라 고생한 ESTJ인 당신에게 아프지만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부디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설계한 계획과 논리의 성 안에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 공간은 있었나요? 당신은 늘 상대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팩트 폭격을 날렸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 나니까 총대 메고 해주는 말이야. 당신은 그것을 책임감이자 사랑, 진정한 리더십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휘두른 그 올바른 말들은 상대의 가슴에 꽂혀 자존감을 죽이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아픈 말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그 완벽한 미래에 도달하기도 전에 상대방은 당신의 날카로운 혀에 베어 피를 흘리며 도망쳐버렸음을, 그래서 당신이 그 넓은 성에 홀로 남아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그 딱딱하고 무거운 효율성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사랑도 사랑입니다. 낭비되는 시간 속에 낭만이 싹 트고 논리적이지 않은 감정의 교류 속에 진심이 흐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본능을 내려놓고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해결책 대신 쿠션 언어를 사용하세요. 상대가 고민을 토로할 때 제발 0.1초 만에 솔루션을 제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뛰어난 두뇌는 이미 답을 찾았겠지만 상대의 마음은 아직 그 차가운 정답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정답을 주입하는 것은 상대에게 체기를 일으킬 뿐입니다. 답을 주기 전에 딱 3초만 숨을 고르고 이 마법의 쿠션 언어를 먼저 사용하세요.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대화의 마찰을 줄이는 최고급 윤활유입니다. 저런 진짜 속상했겠다. 공감의 쿠션.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두 마디가 당신이 늘어놓을 100마디 논리보다 훨씬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감이 선행되지 않은 조언은 그저 날카로운 잔소리일 뿐입니다. 먼저 마음을 안아주고 감정을 해소시켜주면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거나 당신의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당신에게 공감은 시간 낭비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3시간 동안 이어질 감정 싸움을 단 3분 만에 끝내주는 가장 고효율의 전략적 대화법임을 명심하세요. 상대는 당신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지적질 할당제. 당신의 눈에는 상대의 단점이 현미경처럼 확대되어 보일 것입니다. 비효율을 참지 못하는 당신의 입은 지적하고 싶어 근질거리겠죠.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지적은 조미료와 같아야 합니다. 적당하면 맛을 내지만 너무 많으면 요리 관계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지적질 할당제를 도입하세요. 하루에 하고 싶은 지적이 10개라면 딱 1개만 하세요. 나머지 9개는 눈 감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관용이고 사랑입니다.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라고 짜증내는 대신 그냥 조용히 당신이 뒤집어 놓으세요. 이것도 못해? 라고 핀잔 주는 대신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손을 보태세요. 당신은 관리자가 아니라 연인입니다. 상대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채점판과 레드펜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듯 상대도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뜯어고쳐 개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ESTJ인 당신은 승부욕이 강해서 말싸움에서 지는 것을 패배로 여기고 못 견뎌 합니다. 기어코 논리로 상대를 묵사발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연애는 승패를 가리는 토론 배틀이 아닙니다. 논리로 이겨서 상대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멍청하고 비효율적인 패배입니다. 가끔은 뻔히 보이는 상대의 논리적 허점도 모른 척 넘어가주는 전략적 패배를 선택하세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졌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심을 깎아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릇이 상대의 투정까지 받아줄 만큼 얼마나 크고 넓은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논리라는 칼을 거두고 감정이라는 꽃을 택하는 용기. 그 여유가 당신을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이자 사랑받는 연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내 사람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헌신이 있습니다. 그 든든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상대를 비판하고 통제하는 데 쓰지 말고 상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 써보세요. 너는 왜 그래? 라는 추궁 대신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뒤에 있잖아 라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당신이 믿어주는 만큼 상대는 성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부족함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 따뜻한 다짐을 가지고 통제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숨막히는 관리의 감옥을 넘어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자유로운 광장이 될 것입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